저는 과외 받는 게 뭐 되게 좋아요. 근데 방학은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운동선수한테 물어보면은 연습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는 꼭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부도 필요하지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부도 필요해요. 결국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특히 미국 경우는 미국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들 동양 사람 많아요. 동양 사람 아시아 사람이 많다. 아시아 사람 많아요. 왜냐면 기술 교육 보면 아시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더 튼튼하게 배우고 있고 뭐 지식 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야. 맞아요. 아, 수학 이런 거 뭐 올림픽 대회도 있잖아요. 올림피아드. 예. 근데 뭐 우수상 배운 사람 뭐 얻은 사람 거의 다 한국, 중국, 일본 이런 학생. 인도. 역사 한번 보면은 그렇게 말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장혜아 씨는 이제 조기 교육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 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젊을 때 미친 듯이 맞아요, 너무 맞아요. 심하게 하는 거에 대한 좋은 점을 찾아서 얘기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뭘로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봐야 되죠. 하나는 학력, 하나는 뭐 우리 부모님 완전 짱 사람이라서 나도 짱 사람이 다른 방법 없잖아요. 맞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MC도 마찬가지고 재수 맞죠? 재수. 재수. 삼수. 잘 모르겠는데 몇 수인지. 왜 이렇게 여러 군데 건드려? 장수. 만약에 뭐 현무 형 진짜 뭐 엠무 형이요? 한번 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국 사람들 아나운서 되려면 아니면 대기업 들어가고 싶으면 공부하게 없어요. 학원 다녀야 돼요. 근데 이게 성공의 기준이 다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성공하라고 말했지만 성공의 행복이라고 저희가 이미 맞아요, 몇 번 맞아요. 했었는데 근데 이거 할수 있어요. 잠깐만. 나는 왜 안 물어봐? 나는 왜 안 물어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 봤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 공부다. 지금도 장유한 똑같이 저희한테 말씀하고 있고 하지만 과연 성공의 길이 행복 아니면 중요한 여기서 걸까요? 사실 이렇게 추가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출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만은 성공은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성공을 시킬 수 있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가 이렇게 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발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좀 참신하다 참신해. 자 타일러 완벽. 너무 모든 게 똑같다고 막 이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업의 혁신. 저기 형은 얘기해. 저기 미안해. 영사복수 좋아하네요. 정기영 씨 얘기 들어봅시다. 저 한국에서 세입학 씨부터 이제 김연아까지 다른 길로 성공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길 하나뿐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막 이제 운동 시켜도 네, 김연아가 성공하니까 김연아처럼 만들려고 과외를 또 시켜요. 맞아요. 그렇죠. 되게 많아요. 스케이트 학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예로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라든가 빌 게이츠. 뭐 스티븐 잡스라든가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네, 맞아요. 근데 왜 고개를 저 아니요. 들었어요? 왜냐면 그 방금 스티븐 잡스. 이 사람이 그냥 뭐 공부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음악이 예술인 말도 안 돼. 아르마니는 좀 아르마니. 아니 자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 계속 하니까 진짜 성공되고는 교육이랑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나는 보면 이- 아르마니는 원래 패션 가게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교육 하나도 안 받고 지금 완전 부자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다 충분히 이해가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일단 이 교육이라는 거 뭔지가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독일말로 빌둥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완성된다, 뭐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공부라는 게 사실 학교로 끝나는 거 아니고 성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처음부터 조금 빠른 속도로 계속 강제적으로 이렇게 사교육 받으면서 맨 처음 뛰다가 나중에 지쳐서 꼭대기까지 못 간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생각하면서 천천히 시작해서 이 공부에 대한 재미를 심어줘야지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어떤 정보를만 전달하면은 애들은 그 교육이라는 게 확실히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이 프로를 보고 이게 한 번에 바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아이들에게 과중된 경쟁과 공부가 지금 강요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고 아마 지금 우리 각 나라의 사교육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비교되고 심각한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특집 비정상회담입니다. 자, 오늘 사교육을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초중고학생 77.4%가 이미 학원이나 과외를 통한 사교육을 받고 있고요. 77이요? 그렇죠. 대다수죠, 대다수. 그리고 2013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18조 6천억 원이에요. 네. 예, 우리나라처럼 이제 사교육이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어딘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사교육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있는. 아니 없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러시아? 일본? 러시아? 근데 프랑스? 일본? 중국은 없나요? 근데 중국 지금 뭐 기술 교육 너무 심하고 근데 공교 뭐 고등학교, 중학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특히 지금 유치원 이런 데 생겨서요. 뭐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 비싸게 받고 있는데 북경에 무슨 유치원 월 한 한국 돈 16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달에 유치원. 근데 이거는 보통판이에요. 완전 국제반 한국 돈 230만 원 정도? 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기 번호 뽑을 때 돈 내야 돼요. 대기번호 뽑을 때 돈을 내야 네네, 된다고? 한 30만 원 정도 돈 내야 돼요. 아니면 대기 번호 못 받아요. 이게 양극화가 심한 거예요, 그죠? 예예예.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는 예전에 기억하는 게 그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는 일본에서 가져와서 그런 거 많이 풀었던 기억 나거든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학원 다녔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전 다녔었는데 그래서 학원에서는 뭐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을 이제 기본으로 가르치고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수능 보려고 1년에 한 50만 엔 정도,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방학 때나 그럴 때는 따로 뭐 수업해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 가까이 가는 얼마?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갈 수 있다고. 1년에? 1년에. 네, 1년에. 일본이 가장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사교육도 많고. 러시아는 과외가 있어요. 과외는 냈는데 그것도 시스템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입학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과에서 딱 봐야 하는 시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험 과외만 받으면 돼요. 그 과목만. 우리처럼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언어학과에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언어학과에는 수학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과외를 안 받았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아니, 이제 뭐 사교육 실태를 알아보는데 프랑스도 사교육이 있다는 거는 좀 네, 저 깜짝 놀랐는데 그 사교육 비율이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1위래요. 주로 과외 많이 받고 무슨 과목을 해요? 보통 영어 많이 하고 그리고 점수 나쁜 학생보다 평균의 점수인 학생들이 약간 명문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약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교육 받을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교육이 양극화되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차이가 있잖아요. 벨기에는 선행학습이라는 게 없고 저희는 교과서라는 개념 없어요. 아니, 교과서가 없으면 뭘로 배워요? 그 공교육. 그러니까 선생님 직접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객관식 제도가 없고 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리고 학교마다 내는 시험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선행학습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만든 교과서가 있으면 그 복사해오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과외를 시킬까요? 근데 유럽 자체 다 외라는 거 되게 중심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객관식 시험이들이 거의 없고 다 주관식이고 구술 시험 되게 많아요. 돌아가면서 계속 구술 시험 보고 아예 선생님이 학생 불러서 나가서 모든 학생들 앞에서 구술 시험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객관식 시험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 실생활의 면접이네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우리는 없잖아요. 질문 내요. 다 질문 내고 쓰거나 아니면 나가서 구술 시험하고 계속 해요. 지금 듣다 보니까 제가 받았던 교육을 되돌아 본 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교육이 어떤 철학을 갖고 이 아이의 생각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약간 단순히 점수를 위한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을 알려주는 것이 이 차이인데 문제는 테크닉은 그 시대를 지나가면 다 까먹거든요. 제가 지금 한 15년 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사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혹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지금 기억할 수 있겠느냐?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근해 공식 쓸 줄 아세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근해 공식, 뭐 인수분해, 뭐 이런 인수분해 말들.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루트. 피타고라스만 기억난다. 근해 공식도 기억 안 나고 피타고라스 정리 언제 쓰는지 기억 안 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기억나죠? 나 기억 안 나. 양변에 뭐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라고. 이거 가로 제곱 아는 척하지 마. 뭐 사교육 나쁘지 않은 건데 이 양보다 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도장 예를 보면은 사실 뭐 도복 입고 사실 수련 시간 1시간인데 45분만 하다가 도복 그대로 입고 바로 피아노 학원 가고 막 도복 입은 채에서 피아노 연습하다가 또 끝나고 바로 영어 학원 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막 이제 한꺼번에 다 시키려고 하니까 그거 소화 안 되고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부모들만 받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학생들한테까지 다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이제 취재나 인터뷰 해보면 내가 막 시켜서 강요하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애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엄마 나 이번에 걔한테 두등수 졌어. 나 학원 다닐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도 가장 심각하고 치열하고 그죠? 각 나라 청소년들 뭐 성적 스트레스 심하게 받나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수능 같은 거 우리 호주에서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나쁘게 나와도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호주에서는 그냥 경쟁률이 너무 낮아서 누구나 그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고 그 좋은 뭐라고 해야지 원하는 대로 거의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좀 이렇게 릴렉스해도 될 것 같아요.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아마 한국인 중에서는 가장 한국말하는 외국인들과 소통 경험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작년 얘기 알아들었으면 다 된 거지 뭐. 아니면 그냥 저번에 나왔을 때처럼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실로 이런 게 아닌가. 아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파는 성적표를 과목별로 이렇게 제일 높은 점수 나오는 사람도 나와요. 그리고 자기 점수를 나오고. 내가 뭐 만약에 필수 점수가 55로 나왔다. 그러면 저기서 제일 높은 점수가 98이면은 아 저거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유급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유급. 오랜만에 듣는다. 야, 그래도 우리는 유급은 드물긴 하죠. 유급은 없어.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후배들이랑 같이 수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이태리는 어때요? 저희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별로 없고요. 왜냐면 이제 성적표 받을 때 절대적인 그런 점수가 없고 그냥 자기 몇 등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의 점수만 알아요. 등수도 몰라요? 등수 몰라요. 등수는 자체가 없어요. 야, 우리 옛날에 벽에 붙였잖아요. 우리도 아직 하고 있어요, 간호에서. 그러니까 등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남과 비교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청소년 자살률 10만 명 중에 3명 자살한대요. 그러니까 0.003%. 공부 때문에 자살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는 다른 거예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2014년에 10만 명 중에 29.1명이 안 좋은 일. 저도 이렇게 명문 이렇게 아이비리그 아이빌릭.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예일밖에 몰랐어요. 예일 대학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일에 리트 있었으니까 아이비리그 뭔지 옷으로 몰랐어요. 프린스턴 알면 뭐 뭔지 알면 한국에 와서 20세 23살 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들어본 거예요. 우리 사람들 많이 입고 다니고. 우리는 하버드. 술집 이름이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교 앞에 가면 캠브리지 맛있었어. 거기 가서 그냥 나는 캠브리지에 못 갔지만 캠브리지에서 술을 먹는다. 그냥 대리만족. 러시아는 약간 특이한 게 성적표라는 게 아예 없어요. 예? 뭐 부모님이 사인해야 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러시아 학교 같은 경우는 점수가 다 공개예요.
그러니까 모두 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어떤 점수를 지금 받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붙여나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붙지는 않지만 어떻게 알아요? 생활 기록부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성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쌤은 뭐 예를 들어서 A, 플레이어는 B 이렇게 써 있어요. 생활 기록부에.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나 그거는 생활 기록부는 볼 수 있어요. 연락이 가는 것처럼 1등 A 받았다 막 이런. 네. 아니 차라리 성적표 나눠주고 개인적으로만 돌리지 왜 다 보게 만들어?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스트레스는 전혀 현무는 바보네. 그래. 아, 뭐 나만 하면 되니까 왜 이거 다 연락하게 하고. Z가 하지 마. 저희 때는 전교 등수, 반 등수, 과목별 등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쫙.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막 분석을 하는 거죠. 이 과목은 어떻고 이 과목은 지난번보다 중간고사에 비해서 떨어졌다 이런 걸 하는 건데. 아니 일단 여러분 성적표에 등수 찍히는 나라. 네팔, 일본, 중국, 쌤. 하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렸을 때 등수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도 무조건 1등 돼야 된다고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성적표예요. 또 그리고 만약에 1등 되면은 1등 써 있어요. 그게. 그래서 바꿀 수 없고 또 부모님 너무 그런 거 확인하니까 학생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되게 궁금한 거 등수 얘기 들으면 그거 궁금해요. 1등 어떻게 느낄지. 왜냐면 1등이 자기 1등인데 1등이 어떻게 느낄지 하는데 왜 본인이 손을 들어요?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2등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2등도 되게 잘하는데 최고아니에요. 왜 이렇게 여유 있는 웃음을 웃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하나는 수학, 하나는 물리예요. 오. 뭐야 이게? 근데 거기서 1등 했어요? 네, 수학, 물리 제가 대표예요. 안물이란 말 알아요 요즘 우리나라 신세대들은. 안물이라고 안 물어봤다. 굳이 그 얘기를 했어야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수학이 1등이었을 때 막 불안했어요, 압박감도 있고. 많이 불안했어요. 근데 제가 1등 그때는 제가 대표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 있어요. 혹시 안궁이라고도 들어봤어요? 뭐예요? 안궁. 중국 지금 뭐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우리 학교는 1등부터 100등까지 다 학교 정모에서 붙었어요. 그때는 다 볼 수 있게. 정문에다가. 네,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 게 예를 들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매회 녹화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그렇지. 오늘 마음에 들고 웃겼던 사람 기여도. 순위로 쫙 써서 막 있는데 내가 오늘 몇이구나 그리고 집에 갈 때 기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 아니 성시경 씨가 약간 가상으로 한 건데 왜 로빈하고 타코야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져? 상상이야 상상. 그냥 뭐 여러분들 대충 등수를 알고 계시죠? 솔직하게 안 해도 되잖아. 로빈 뭘 놀려고? 로빈 아니야. 성적 스트레스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여러 얘기는 나눠봤지만 성적이 아이들의 행복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건 다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